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제 눈길을 끈 뉴스는 두 가지였습니다. 정치 관련이 아니고, 하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죠.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소식. 또 하나는 열흘이 됐습니다. 한강변에서 실종된 대학생, 그 실종의 의혹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글, 청원에 대한 동의가 하루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얘기. 이 실종의 미스테리, 이 두 가지 얘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소식, 그리고 대학생 실종 소식, 모두 좀 가슴 아픈 일이고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 부분을 제가 주목하게 된 겁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부부. 빌 게이츠 부부는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적인 부러움을 받는 부부였죠.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소프트 제작업체, 세계적인 제작업체를 함께 일군 부부이기도 하고,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떠나서는 이제 세계적인 자선단체, 자선재단을 함께 운영하면서 또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받았죠. 많은 관심도 받은 게 사실인데, 이 빌 게이츠와 부인인 그 멀린다가 어제 트위터에서 함께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서 그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혼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우리는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결혼 생활 27년 동안 우리는 3명의 놀라운 아이들을 키웠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일하는 재단도 설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또 이어서 우리는 이 임무에 대한 신념을 여전히 공유하고 재단에서 계속 함께 일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혼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1955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아마 68일 겁니다. 그리고 부인은 빌 게이츠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다고 하죠. 그러니까 27년 동안, 근 3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아온 부부가, 그것도 나이가 70이 다 되어서 이렇게 이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세간의 관심은 왜 이혼을 하게 됐느냐. 또 빌 게이츠의 재산이 145조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가 그 이혼을 청구를 하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힌 걸로 봐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하니까 그런 개인적인 관심을 너무 과도하게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또 어떻게 나눌 건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누구나가 다 개인적인 사정은 제각각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재산의 정도나 그 성격의 차이 이런 걸 떠나서 거의 또 되게 비슷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니까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겠지만 짐작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SNS에서 자신의 이혼 사유를 밝히면서 한 이 표현 때문입니다. 그동안 흔히 영화 배우들이나 유명인들이 이혼을 하면 흔히 써온 표현이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앞으로 친구로 남기로 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 부부가 표현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재단에서 함께 계속 일하기로 하긴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황혼 이혼도 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70이 된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그 부부가 앞으로 더 이상 부부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 물론 이혼의 내용, 사유에는 짐작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중에게 밝히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부부가
함께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을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살아왔던 결혼 생활, 지난 과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될 테고 또 100세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도 지난 세월처럼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죠. 빌 게이츠 부부가 이 부분을 건드렸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에 대한 그 전망에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다. 이 부분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생각할 부분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는 그런 빌 게이츠 부부로서 전 세계인에게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 함께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새기게 됩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그 한강변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그 대학생 얘기입니다. 이 대학생 얘기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어제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을 해서 이 의혹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청원글에 대해서 하루 만에 그 동의하는 사람이 1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모의 아픔, 이 실종된 대학생이 어떻게 해서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었는지,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대학생에 대해서 그 의혹, 이 실종된 대학생의 부모, 그 가족이 느낄 그 슬픔, 아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글에 동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지난 열흘 동안 제가 실종 대학생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이걸 좀 경찰이 잘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대학생이 실종되는 그 순간부터 이 대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이 대학생의 아버지가 SNS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실종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아들이 실종되는 그 순간의 아픔부터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까지를 제가 이 대학생의 아버지가 그 SNS를 하는 내용들을 쭉 지난 열흘 동안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놀랍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대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이렇게 실종이 되고 또 숨진 채 발견이 되는 것, 이건 한 사람이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고통 앞에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그 고통, 또 그 고통을 넘어서서 그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면서 SNS에 올리는 그 글들이 굉장히 절제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루빨리 그 아이를 찾는 데 도와달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그 가족들의 사진도 올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누구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22살 된 청년이 이렇게 실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섰고 해서 그 한강변을 샅샅이 훑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SNS에 올립니다. 가령 다시는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해도 좋다. 제발 살아있으면 다오. 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심경의 표현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찾는데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다시 여러 가지 자신의 의혹,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실종이 됐을 리가 없다. 이 실종된 데 많은 의문점이 있다.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올리면서도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생인 자신의 아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그 실종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그 아들의 친구, 이 아버지는 굉장히 섣부른 추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그 아들의 친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바뀐 휴대폰,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휴대폰을 친구가 갖고 있었는지, 아들이 실종되었으니까 빨리 찾아야 한다고 연락은 해주지 않았는지, 그때 신고 있었던 신발은 왜 빨리 한강에 버렸다고 했는지,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도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 또 의혹, 또 많이 이것들을 꼭 밝혀내야 한다. 이 아버지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보내기 전에 왜 아들이 실족됐고 왜 아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그 내용만이라도 알아야 내가 이 아들을 보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이렇게 많이 여론이 조성이 되니까 경찰도 아무래도 이런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당하게 되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경찰의 조사, 경찰의 수사라는 게 이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어 가면서 급기야 이제 청와대 청원거래까지 이 내용만은 정말 꼭 이 의혹만은 밝혀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올랐고, 또 그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실종된 대학생의 아버지가 보여준, 제가 보기에는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지만 그 놀라운 메시지 능력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면서 그 자신의 그 아픔을 절제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이것을 호소하고,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오늘은 급기야 이런 표현도 했더군요. 그 친구가, 그 실종된 자기 아들 친구가 장례식장에 아직 문상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왔답니다. 왔는데 자기가 문상하는 것은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표현하면서 자기들이 친구라고 착각했던 그 아이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일어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신발 부분이나 휴대폰 부분들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 저 자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하면서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됐지만 앞으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이혼 사유로 내건 것. 그 다음 실종된 대학생의 그 아버지가 실종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SNS에서 자신의 심정,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아프다라고 하는 걸, 아들이 실종이 돼서 아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그 애타는 그 심정, 그 다음에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되자 그 아픈 심정, 그 다음에 아들의 실종에 얽힌 그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절제된 언어로서 자신이 이 의혹을 밝혀달라고 하는 그 호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점, 그게 제가 오늘 본 뉴스 중에 가장 눈길을 끈 두 가지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